안녕하세요, 하루키드입니다. 제가 매달 읽은 책들과 영화들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영상을 벌써 5번째 찍고 있는데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 5월에는 책을 3권 읽었고 영화를 9편 봤어요. 책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먼저 읽었던 책은 다자이 오사무의 사양이라는 책입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책은 제가 인간 실격, 나의 소소한 일상 이렇게 2권 읽어봤고 제가 읽어본 3번째 다자이 오사무 책인데요. 뭔가 문장들의 기품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경지에 오른 작가가 쓸 수 있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의 귀족 집안이 몰락하는 모습을 그려냈는데요. 담담하게 잘 그려내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소설에 나오지가 쓴 걸로 나오는 문장들이 두고두고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울림이 좋았습니다. 나오지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인간은 모두 다 똑같다. 이 얼마나 비굴한 말인가요? 남을 업신여기는 동시에 자신마저 업신여기고 아무런 자부심도 없이 모든 노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날. 어째서 똑같다고 하는가? 월등히 낫다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노예 근성의 복수. 사실 저도 이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써오던 사람으로서 뒤통수를 한 대 빡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가 안톤 체호프의 벚꽃동산이라는 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 책을 아직 안 읽어봐서 그 책도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벚꽃동산은 또 연극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전도연 배우가 나오는 작품이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표 구하는 게 쉽지 않겠죠? 일단 책부터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번째로 읽었던 책은 피츠제럴드 단편선입니다.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혹은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단편소설을 굉장히 많이 쓴 걸로 또 유명하더라고요. 잡지 같은데 연재를 하면서 160편 정도를 써서 발표를 했다고 궁금해서 한번 이번에 찾아 읽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의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920년대? 이때를 재즈 시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피츠제럴드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라고도 합니다. 도시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 속에서 인물들의 하는 꼬라지를 보는 제가 굉장히 허무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낭만이랑 물질적인 것을 저울질하다가 낭만이 계속 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피츠제럴드가 본인 단편 소설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단편을 쓸 때도 항상 장편이다 생각하고 읽으면서 느꼈던 감상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잡지에 연재하던 소설이라는 거를 뭔가 알고 봐서 그렇게 제가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칠고 터프한 맛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싫어할 수 없는 매력이 느껴집니다. 뭔가 영화 같은 것도 주변에 야 이거 개쩔어 추천하지는 않는데 혼자 이렇게 내심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저한테는 짐자무시 감독의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 살아남는다. 이 영화가 전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나도 잘 만든 영화라 여기저기 추천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매력적인 글인 것 같아요. 재미로만 따졌을 때는 10페이지 정도 되는 소설이 있거든요. 비행기를 갈아타기 전 3시간. 이 소설도 재밌게 봤고요. 부잣집 아이라는 소설은 뭔가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스토너라든지 에브리맨 같은 느낌도 좀 났습니다. 단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약간 맛보기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소설은 5월째라는 소설인데 클럽에서 잔뜩 놀고 나와서 새벽 4, 5시쯤에 여흥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한 잔 더 해야겠다 하고 친구들이랑 순대국밥집에 들어가서 한 잔을 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주변 테이블도 왁자지껄하고 저쪽에서는 시비가 걸리고 새벽 4, 5시에 이 순대국밥집의 느낌을 1920년대 미국의 레스토랑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책을 읽는데 바로 순대국밥집이 생각나더라고요. 굉장한 개판입니다. 그리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 픽션 생각도 좀 나더라고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흥미로운 소설이에요. 그리고 3번째로 읽은 책은 허수경 시인의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시집을 읽어야겠다 각 잡고 읽은 거는 태어나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직 시를 읽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미술관에서 그림 감상한다 생각하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해를 하면서 읽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상평을 하기도 조심스럽고 읽으면서 좋았던 문장 하나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딸기라는 시에서 나온 문장인데요. 당신이 왔네. 가방을 내려놓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네. 저 수건, 태양이 짠 목화의 숨.
수건을 묘사하는 이 문장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짠 목화의 숨. 이런 문장을 보면은 정말 자극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집은 제가 꾸준히 좀 읽어볼 생각입니다. 5월에 읽었던 책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브이로그도 이미 올렸는데 제가 5월에는 전주국제영화제를 다녀왔습니다. 사흘 동안 먹고 마시고 영화 보고 잠자고 이렇게만 했거든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성인이 되고 이렇게 충만한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가득 찬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일이 사실 잘 없거든요. 저는 평일에 사람 없는 시간대 영화를 보는 편이어서 거의 영화관에 몇 명 없는 상태로 영화를 보는데 이렇게 영화제를 가니까 가득 찬 영화관에서 다 같이 호흡하면서 영화를 보는 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도 가서 영화를 볼 생각이에요. 제가 또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숙박비가 들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도 드릴 겸 영화제 구경도 할 겸 올가을에는 부산에서 좀 머물 생각입니다. 영화제에서 봤던 6편의 영화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미야케쇼 감독의 새벽의 무든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몇 달째 계속 이 감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드디어 곧 한국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월경전 증후군을 겪고 있는 후지사라는 주인공과 그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야마조에라는 주인공이 아동용 과학키트를 만드는 구라타 과학이라는 직장에서 동료로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영화거든요. 이 시놉시스에 보면은 둘 사이에 연인도 친구도 아닌 동지와도 같은 특별한 감정이 싹트게 되는 이야기라고 돼 있는데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영화를. 미야케쇼 감독이 힙합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따뜻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영화였어요. 물론 저도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지만은 차원이 다른 따뜻함입니다. 이 영화는. 따뜻함보다 따스함이라는 표현이 더 이쁘고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이 새벽의 모든이라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세상에 나쁜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번 영화도 16mm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그런지 굉장히 질감이 좋았고 특히나 영화에 나오는 구리타 과학에서는 플라네타리움이라는 거를 만들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어두운 곳에서 별 모양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무언가 같아요. 플라네타리움을 보여주는 장면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행위니까 당연히 모든 게 영화적인 체험인데 특히나 이거는 굉장히 영화적인 체험이다 라고 느낄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감독 GV를 했는데 감독님도 장면을 찍을 때 굉장히 고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필름 카메라가 어두운 걸 찍는데 좀 취약한가 봐요. 플라네타리움과 밤 장면들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촬영에 신경을 썼다 했는데 그만큼 너무 좋은 그림들이 담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곧 개봉하게 되면은 보러 가셨으면 좋겠네요. 강추입니다. 보이시나요? 미야케쇼 감독의 사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화제에 다녀와서 한 일주일 정도 영화를 좀 쉬다가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챌린저스를 보러 왔습니다. 테니스를 경유해서 세 남녀의 찐득한 관계를 보여주는 섹시한 영화였거든요. 굉장히 감각적인 영화였습니다. 특히 젠다야가 나오는데 제가 저번 달에 듄2에서 젠다야를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듄에서도 매우 멋있는 모습으로 나왔지만 챌린저스에서 나온 젠다야는 거의 이렇게 마주치는 모두를 정서적으로 흔들 만한 굉장한 매력을 뿜고 있었습니다.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영화가 이 단어 말고는 표현이 잘 안 될 것 같은 게 촬영이 되게 새끈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세련되었고 그렇지만 내용도 속빈 강정이 아니고 짜임새가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만 제 취향에는 촬영의 새끈함이 투머치여서 광고 영상 보는 느낌이 자꾸 나가지고 몰입을 종종 그르쳤는데 이건 제가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영화를 처음 본 거라 스타일적으로 적응이 덜 되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너무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봤던 영화는 제가 9년 동안 기다려온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시리즈고요. 분노의 도로보다는 앞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퓨리오사 어떻게 하다가 시타델에 그렇게 있게 되었는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번 영화에서 퓨리오사를 연기했던 아냐 테일러 조이 정말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굉장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영화들을 볼 때마다 약간은 테마파크에 가는 기분으로 보러 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화도 당연히 그런 기분으로 감상을 했고, 영화를 보고 나와서 천천히 곱씹어 봤을 때 제 기준에서 뭔가 개연성이 부족하다라고 느낀 지점이라든지 약간 좀 삐그덕거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생각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상쇄시킬 만큼 재밌는 영화였고, 분노의 도로와 퓨리오사가 개봉 순서가 반대였다면은 오히려 더 저는 재밌게 즐겼을 것 같아요. 이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라는 너무 개쩌는 작품을 보고 이 우리 관객들이 기대치를 요만큼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키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충분히 좋은 영화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많이들 보러 갔으면 좋겠네요. 이 영화가 잘 돼서 다음 작품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드맥스 시리즈 너무 좋습니다. 6월에 마지막으로 제가 봤던 영화는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작년에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선 이제 6월 5일에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시네큐브에서 프리미어 상영을 해서 그걸 보러 다녀왔습니다. 포스터도 줬는데 엄청 이쁘더라고요. 짜잔. 너무 감각적이지 않나요? 저는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영화를 이번에 처음 본 건데 자미로콰이의 그 전설적인 뮤직비디오 Virtual Insanity 감독이더라고요. 전혀 몰랐는데 되게 신기했습니다. 뮤직비디오 감독을 하던 분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영화 연출이 치밀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소장으로 있는 독일인의 가족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이들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같은 장면인데 되게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신들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CCTV로 이 사람들을 관찰 혹은 감시한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많은 카메라들을 다 어떻게 컨트롤했을까 놀라운 장면들이었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악의 평범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작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감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잘 짜맞춰진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느낌이었어요.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약간 어느 지점에서는 인간미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가 한 가지 이야기를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영화관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운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좋은 음향으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영화들도 있고 오히려 그런 영화들이 좀 많다라고 느끼는데 이 영화는 뭐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고 묵직한 한 가지 생각거리를 툭 하고 던져줘서 이렇게 봤는데 아이고 무거워가지고 이거를 단단히 쥐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철저하게 영화를 디자인하지 않았나 라고 제가 감히 추측해봅니다. 이렇게 영화 얘기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에는 제가 보고 싶은 영화들이 많네요. 개봉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찬란한 네일로라는 작품과 프렌치 수프 그리고 태풍 클럽 이렇게 세 편을 영화관에서 볼 계획인데 찬란한 네일로랑 프렌치 수프는 작년 칸 영화제에 참여했던 작품들이고 태풍 클럽은 일본의 소마이 신지라는 감독의 1985년 작품인데 이번에 한국에는 정식으로 수입이 돼서 6월 26일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예전부터 왓챠피디아 보고 싶은 영화 목록에 담아뒀던 영화인데 이렇게 정식 개봉을 한다고 하니 개봉하자마자 달려가서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민음사 책만 3권을 읽어서 다른 책들을 한번 골라서 다채롭게 읽어볼 생각이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다음 달에도 재밌는 책과 영화 많이 보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